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 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 실무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5강 매장의 구성, 특히 시공에 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장 구성에 있어서 시공입니다. 네, 시공은 크게 주방과 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먼저 주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체크하셔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업체들한테도 꼭 체크하셔야지 업체들이 좀 긴장하면서 더 공사를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주방 시공에 있어서 첫 번째 방수공사입니다. 방수공사는 뭐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의 외벽이나 뭐 이렇게 지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크게는 이제 아스팔트 방수 공사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사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렌치 공사. 이건 이제 주방에서 말 그대로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이렇게 배관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일자로 해서 이제 주방에서 뭐 청소를 하거나 어떤 이제 그런 물들이 떨어졌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배수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렇게 필터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뭐 큰 것들은 이렇게 걸러질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되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 트랩입니다. 이 그리스 트랩은 사실은 공사 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적게는 뭐 한 6,700에서 많게는 뭐 2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실 수 있으세요. 오히려 뭐 2층인데 1층에서 물이 새서 뭐 영업을 못하게 했다, 영업 방해됐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손실까지 다 보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 설치할 적에 그런 방수, 트렌치, 그리스 트랩,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화조 같은 역할이에요. 모든 음식물들이 다 찌쓰기가 모여서 거기서 걸러지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런 싱크대에서 이렇게 그 음식물 찌꺼기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 트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후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드는 이제 열기, 뭐 수증기, 뭐 금속 가루, 냄새 이런 것들을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갓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쓰는 그런 후드 설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에 맞게끔, 우리 열 기구에 맞게끔 잘 설계가 되고 설치가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밑에 화구가 10개짜리인데 뭐 한 5개만 빠져나가게끔 후드를 설치했다. 그러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덕트, 공기 또는 가스의 그런 송기 배관, 뭐 우리가 가정으로 치게 되면은 집 내에도 그런 급기 배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도관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뭐 전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전문 업체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건물에는 덕트를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자, 뭐 라운드로 가자, 아니면 뭐 스퀘어로 가자, 아니면은 뭐 접이형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이랑 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매장 구성에 있어서 시공, 홀입니다. 홀은 여기도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전체 공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전문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그쪽 인테리어 공사하는 팀에서 좀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약간의 우리가 좀 쇼맨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홀 시공에 있어서 첫 번째 가설 공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뭐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뭐 울타리라든지 뭐 선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가설 설계라고 하는, 가설 공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거. 철거도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A라는 매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뭐 기존에 중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한식당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인테리어 전체를 바꿔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철거 공사 같은 경우도 건물주가 해줄 건지, 아니면 전 임차인이 해줄 건지, 아니면 우리가 권리금을 포함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철거 공사까지 안을 건지, 이런 것들은 꼭 챙겨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습식공사입니다. 습식공사는 뭐 미장공사 같이 이제 물이랑 혼합된 그런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속공사는 말 그대로 금속과 관련된 뭐 파티션이라든지 뭐 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이쪽 그 외관에 있는 어떤 금속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속으로 사용하는 공사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공사는 말 그대로 목공사, 우리가 보통 뭐 의자, 카운터, 뭐 선반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도장은 뭐 페인트,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벽을 칠한다거나 그런 페인트, 니스, 뭐 에나멜, 뭐 수성 도료 이런 거에 사용에 대한 도장 공사고요. 타일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벽이나 바닥, 특히나 뭐 주방이나 뭐
우리 일반 바닥, 그 다음에 벽 이런 데는 사실 소재에 따라서 그 타일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확인하십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바닥 공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타일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콘크리트를 고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돌을 그냥 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몰탈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에 맞춰서 어떤 소재를 선택할 건지,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절대 미끄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손님들이 움직이다가 미끄러지고 나면 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다음은 도배공사입니다. 도배도 말 그대로 도배였죠. 우리가 이렇게 벽이라든가 천장 같은 도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유리공사. 유리공은 유리가 끼워지는 그런 커튼이라든가 뭐 어떤 뭐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 말 그대로 전기와 관련된.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용량이 되게 중요해요. 전체 우리가 전기 용량을 얼마나 쓸 거냐에 따라서 배전판을 몇 개를 설치할 거냐, 층별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워크인 냉장고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배전판을 분리할 거냐, 이 용량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이제 다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좀 체크를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비공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냉난방기, 그다음에 공기, 급배기 시설, 그다음에 급수, 그다음에 전기, 기타 위생에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관공사는 건물에 또는 각 그 객실에 따라서 난방, 뭐 급배수 탱크, 뭐 목욕탕, 하수도, 전기 파이프 이런 설치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배관 공사들도 잘 챙겨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난방, 냉난방 되게 중요하죠. 냉난방도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는 냉방 평수가 달라지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100평짜리 고깃집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곱하기 3. 3배의 냉방 용량을 가동을 해야지 이 집이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 테이블에서 다 화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오피스 같은 경우에 100평이니까 100평 기준에 에어컨 들어갔다 더워서 아마 손님들 다 그냥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마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체 공정부터, 가설부터 마지막에 도장 마감까지, 준공 청소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정표들은 꼭 받으셔서 전체 일정과 맞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시공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사장님께서 이제 창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인테리어 업체에서 물론 잘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하지만 저는 꼭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소한 오늘 드리는 이 말씀만큼은 꼭 한번 체크하셔서 공사 끝나고 나서 서로 얼굴 붉힌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시공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도어. 각 창호의 개폐 방향, 그다음에 규격 이것들이 맞는지, 그다음에 사무실의 위치, 주방의 출입구, 또 화장실의 출입구 이런 것들이 규격에 맞는지, 또 벽의 내장 디자인하고 건축 자재를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방의 벽면, 그다음에 방수 타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높이. 보통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근무자의 또 저처럼 좀 제가 키가 좀 크니까 그래서 이 높이에 따라 다르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매뉴얼상에는 펜츄리 같은 경우는 한 85cm. 그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키가 좀 만약에 사장님께서 좀 신장이 좀 있으시다면 이건 좀 조절 여지가 가능하고요. D시업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25cm 정도, 카운터는 한 75에서 100cm 정도 그 사이로 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재가 어떤 건지, 모양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도 조도, 그다음에 조명의 기구수, 또 그다음에 그런 뭐 한지로 된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무슨 글라스로 할 건지, 아니면 쌍드리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조기. 그다음에 전공기, 그다음에 배기하고 흡기의 위치, 그다음에 닥트, 배기 브로와. 브로와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환풍, 공기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공조기, 그다음에 이게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기 위치. 요즘에 뭐 주상복합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다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바깥으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좀 난공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위치를 할 건지,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냉난방기 어떤 에어컨의 위치, 뭐 천정형이라든지 아니면 스탠드형이라든지 요거에 따라서도 객석하고 위치 이런 것들도 되게 체크해야 되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천정에 요철 부분이 닿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되겠죠.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요. 지금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뭐 이런 걸 챙기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게 맞네, 틀리네 여러 가지 이런 또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창호입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도 출입구, 그다음에 창문의 위치, 그다음에 일람표의 위치, 그다음에 뭐 기자재별로, 그다음에 어떤 창호의 두께, 유리의 두께 이런 것들이 맞는지, 폭이 맞는지, 또 개폐 방식, 슬라이드인지, 오토도어인지, 뭐 여닫이식인지 이런 것들이 미리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도 콘센트의 위치, 특히나 콘센트 뭐 홀 쪽에는 상관없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는 곳이다 보니까 만약에 콘센트가 우리 가정용처럼 이렇게 밑에서 뭐 3cm 뭐 이 정도 올라와 있으면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90cm 이상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있으면 상의가 되고 체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 같은 데 가서 보면 아마 예전에 공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전방 같은 경우 주방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런 분전방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옮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주방이 습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전기의 와트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전반 위치를 어디에 둘 건지, 또 그 다음에 전화, 포스, 인터넷 이런 선들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주방의 배수의 방식, 그 다음에 그리스트랩,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스트랩 그거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치,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메인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 밑에다가 그리스트랩을 박는다. 아무래도 또 문제가 좀 있겠죠. 발에 걸리거나 할 거고 해서 그런 주 동선상에서 좀 멀어진 그런 곳에다가 그리스트랩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장실 위치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뭐 악취가 나는지, 특히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하다 보니까 좀 환기가 잘 안 되는 화장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당연히 어떤 환풍기라든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챙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수 공사에 대한 필요하다라면 보증서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터기, 수도, 전기, 가스 이거를 공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 매장별로 분리할 건지. 근데 새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범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인테리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방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쪽에서 공사를 할 건지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 여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런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만 체크하셔도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챙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찮아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창업편은 좀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